말씀드리면 저는 대구 지역을 시장 투어, 시장을 한 6군데 다녔죠.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많이 만나 뵙고 또 전국에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여러 활동하시는 것을 유튜브나 카톡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민심이 많이 바뀌었다. 이것은 결론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아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또 지금 여러 언론에서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만 경제정책이나 안보정책에 있어서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정책뿐만이 아니라 국가 기본 재정에 대한 확실한 확고한 내용들이 그분이 가졌던 그 정책이나 기치가 옳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뭐 전당대회 자유한국당에 대한 전당대회 얘기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저희들이 대한민국당이 창당한 지 1년 6개월 됩니다. 향후에 1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정국은 굉장히 다른 상황이 온다. 그것은 탄핵 무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리가 되는 상황이 올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이 탄핵 무효 시점을 탄핵 무효에 대한 얘기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자유한국당의 한계입니다. 대선에 무효 얘기를 했다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참 대표가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분 여러 가지로 봐서 대표가 참 잘 되신 분 같다. 우파로 봐서는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우파들을 보수들을 분노하게 하는지 국민을 향해서 감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탄핵 무효에 대한 얘기를 못하는 자유한국당을 아주 폐부를 정확하게 찔러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대선에 드루킹, 김경수, 이선 이런 댓글 조작의 문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선 불복이냐 또 탄핵당한 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에 의한 대선 대통령이 된 대통령을 불복할 수 있느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은 이 탄핵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탄핵의 사항들을 놔놓고는 지금의 이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다음 총선, 다음 대통령 선거 때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슈화시킬 거예요. 그럼 촛불혁명의 정의를 우리가 똑바로 하고 촛불혁명이 거짓이었고 그것은 반자유민주주의, 반대한민국 사회주의 혁명이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싸움을 하지 않으면 백전백패입니다. 바로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의 한계가 여기에 있다. 그것은 바로 탄핵을 주동했던 배신자들이 그대로 반문연대라는 이름으로 혹은 보수대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정계에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총선에서의 여소야대 또 정권 획득 이런 부분이 힘들지 않느냐. 이 프레임을 뛰어넘어야지 소위 말하는 좌와 우의 싸움이 제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이다. 후보자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 프레임을 뛰어넘는 후보자가 없다. 아쉬우면서도 그 또한 비겁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들은 벌써
문재인 정권이 저질렀던 또 촛불 주동 세력들이 저질렀던 일들을 혹시 하다가 1년 6개월 지난 이 시점에서는 벌써 이것이 정말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었구나, 이런 결론이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애국당은 우리가 2016년 얘기를 하고 구호를 했던 탄핵무효에 구호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무효를 얘기하지 않고 보수를 얘기하고 우파를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탄핵무효가 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말씀대로 거짓이 산을 이루었다, 이 거짓을 하나하나 밝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내일은 WPC 공청회가 국회에서 있습니다. 또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 토론회 10시부터 국회에서 합니다. 아마 국회 방송에서 생중계는 아니지만은 찍어서 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WPC의 거짓이 뭐냐, 거짓의 산을 이제 하나하나 열어야 됩니다. 문을 열어야 돼요. 거짓의 그 문을 열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들이 말하는 촛불혁명, 반자유민주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의 실체가 뭔가, 그리고 그것을 배경으로 했던 주체들이 누군가, 그것은 댓글 공작을 했던 드루킹과 김경수, 또 그 윗선, 또 하나는 3만 명에 달하는 북한 사이버 테러분자들의 대한민국 여론 조작, 또한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이 언론 방송들 패널들의 거짓의 마녀사냥, 이것이 종합됐고 그 실행을 누가 했느냐, 민주노총과 정교조와 300개에 달하는 친북, 종북 혹은 반미 단체들이 한 겁니다. 이거 실체거든요. 이제 이 실체를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리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럼 결국은 답은 뭐겠습니까? 답은 탄핵무효입니다. 그 결론의 답은 탄핵무효입니다. 근본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외곽만 지금 돌고 있는 것이 한국 땅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애국당은 당당하게 전면전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탄핵 거짓 세력들하고의 전면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설민심은 이제는 경제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영업자 폐업도 폐업이지만은 지금 기업들, 공장들이 폐업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 설날은 좀 잘못이 있더라도 현재에 대한 잘못을 비판하고 그래도 기대를 거는 것이 설날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가보자 이런 데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대할 것이 없다. 지난 해 청년 취업이 2,000명이 더 줄었어요. 결국은 뭐냐, 취업률을 계산하기 시작한 최악의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면은 그 청년 실업만 줄었냐, 전반적인 일자리가 다 줄었지 않습니까? 통계의 오류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생산 인원은 훨씬 더 많이 줄었는데 그것을 통계로 잡아보니까 알바 인원이나 60세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그것도 어떤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 부은 상황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국민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일자리 자금이 도대체 어디로 다 들어갔느냐. 또 박근혜 정부에서 그동안 25조에서 30조 정도 더 거친 예산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이제는 예산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그 예산이 도대체 어디로 갔길래 이렇게 경제가 희망이 없는 상황으로 와버린 거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는 거야 뭐 그것은 귀결이다 이렇게 보지만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는 거예요. 단지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까 그것이 걱정스러운 겁니다. 모든 곳에 제가 가진 9군데에 빨간불이 다 켜졌습니다. 투자, 소비, 물가, 주식, 부동산, 외환, 지금은 또 그렇게 자랑하던 수출까지 빨간불이 켜졌어요. 수출이 지금 1.4%가 원래 전망치가 1.4% 준다고 해요. 우리가 수출 6%는 늘었는데 올 지금 1월달 상황으로 보면 반도체나 나머지 부분들이 반토막 나버렸습니다. 결국은 제로 성장으로 지금 가는 거다. 그 마지막 버티고 있는 수출까지도 이제 무너지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경제의 비상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시장에서는 이 최저임금보다 더 두려운 것이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문제예요. 이것은 뭐 이런저런 방법을 다 찾아봐도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또 원전에 대한 그런 재개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은 이제 문재인 정권의 끝이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2월 27일, 28일 베트남에서 2차 남북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1차 회담을 우리가 반면교사 좀 삼을 필요가 있다. 1차 회담에 그 암흑 소굴의 두목이 괴수가 이제 밝은 광명의 시대로 나왔는데 결국은 그는 암흑에 존재했다. 전혀 진척되는 게 없었어요. 단지 하나는 뭐냐? 국내 정치가 지방정부가 완전히 좌파들한테 넘어가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 6월 12일 날 1차 회담을 하면서 이 국내 정치, 지방 조직이 완전히 좌파가 장악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2차 이 미국 이 회담도 우려가 많습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은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똑같은 논조로 그냥 다시 말씀드리면은 북한은 핵폐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핵폐기 신용만 할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북한 핵과 대량 살상 무기의 폐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재인 정권이 의도한 대로 북한이 핵을 가지고 덮어버리는 상황,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상황.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그 길을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의 미국 상황들을 보면은 그것은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만약에 북핵 폐기가 되지 않고 북한 핵을 인정하는 상황이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당사자, 운전자론을 얘기했던 문재인 정권이 지는 겁니다. 저는 두려운 것이 그거예요. 핵을 만들 수 없이 나라가 망했는 나라가 그 괴뢰 정권이 망하는 상황에서 괴뢰 정권의 호흡기를 산소호흡기를 갖다 대준 것이 김대중 정권이에요. 그리고 그 핵을 이 한국을 겨냥해서 만든 핵이 아니다. 방어용 핵이라고 그렇게 대변인 역할을 자초했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겠습니까? 핵 보유국 인정하는 좌파 대통령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자, 그러면 핵 문제에 있어서 이 좌파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퇴출당할 많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문정인이라는 외교안보 특보가 말한 대로 북한의 핵이 인정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냥 북한에게 속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반도의 국제 질서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이 문재인 씨가 얘기했던 한반도 내의 새로운 국제 질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비해야 됩니다. 만약에 북한 핵이 인정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좌파들을 끌어낼 수밖에 없다. 왜? 그것은 지금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그 정권을 퇴진시키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다시 북핵 폐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이 지금의 현 시점이다. 그래서 미국도 확실한 핵에 대한 프로그램, 또 핵 폐기에 대한 확고한 그러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려 얘기하고 있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나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에 대한 한 발짝, 또 대북 제재에 대한 경제 제재에 대한 한 발짝도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경제 제재 완화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확실한 입장이 미국에서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기에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설날이 지나니까 2월달이 반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2월달이 28일밖에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투쟁해야 될 부분은 너무나 자유한국당이 바보스럽게 진짜 더 심한 욕을 하고 싶은데 제가 좀 참겠어요. 너무나 바보스럽게 투쟁을 못하기 때문에 대한애국당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투쟁의 이 방향성도 대단히 많다. 그래서 지도부와 우리 당직자 분들이 더 허리띠를 더 메고 아이디어를 더 내고 각 분야에서 대북 문제는 대북 문제대로, 핵 문제는 핵 문제대로,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대로, 정치 문제는 정치 문제대로 우리가 투쟁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우리 당이 일치 단계돼서 이 좌파 독재 정권 혹은 얼치기 보수 정치들과 일전을 할 준비를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